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200개가 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컴퓨트, 스토리지 이외에도 뭐 네트워크 서비스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한테 뭐 인프라 서비스만 좀 제공하신다고 오해하시는 고객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뭐 대량의 이메일을 갖다 보낼 수 있는 SES 또는 뭐 푸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SNS 그리고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갖다가 트레이닝하고 이제 개발을 갖다 할 수 있는 세이지 메이커와 같은 되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하고요. 또한 이런 서비스들을 갖다가 배포나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부 다 웹 서비스 기반으로 이러한 자원들을 갖다가 지금 고객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고객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API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GUI나 CLI를 갖다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의 웬만한 개발 언어에 대해서도 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만의 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를 갖다 개발하고 배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AWS 서비스를 레고 블럭에 비유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서비스의 목적과 워크로드에 맞게 필요한 AWS 서비스를 갖다가 선택하셔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러한 빌딩 블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집, 즉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만드실 수 있겠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되게 많은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네트워크 컴퓨팅,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서비스로 조금 오늘은 나눠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200가지 서비스 전체 다 소개 드리는 거는 시간 관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핵심, 코어 서비스에만 조금 더 좀 집중을 할게요. 먼저 AWS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AWS에서 네트워크를 갖다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VPC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VPC는 아마존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약자로 사용자가 정의한 가상 네트워크를 갖다 뜻해요. 그리고 이 가상 네트워크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AWS 자원을 갖다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 네트워크는 AWS의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사용한다는 장점과 함께 고객의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네트워크와 좀 되게 매우 유사한 환경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객이 생성한 VPC는 리전 전체에 걸쳐서 이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VPC 상에서 고객이 사용하는 AWS 자원들은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용성 아키텍처를 갖다 설계하는 게 또한 가능해지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VPC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상의 네트워크 공간이고요.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IP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고 또한 서브넷을 갖다가 여러 개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브넷을 갖다 나눈다 그러면은 어느 서브넷으로 어떠한 EC2가 거기에 위치할지 이러한 주소에 대한 뭐 매핑 정보 같은 것도 좀 제공해야겠죠. 그러한 매핑 정보가 바로 라우트 테이블이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도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네트워크만 뚫어놓으면은 원하지 않는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나의 소중한 자원들을 갖다가 파괴하거나 아니면 필요치 않은 자원들을 갖다 높여가지고 요금폭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좀 방화벽과 같은 보안 장비가 필요할 텐데요. 방화벽에 매핑이 되는 네트워크 ACL, 보안 그룹 등을 또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환경과 또는 내부의 여러 AWS 서비스랑 같이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게이트웨이를 갖다가 제공합니다. VPC 내에서는 좀 많은 AWS 서비스를 갖다가 위에 올려가지고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릴 컴퓨트 자원인 EC2 인스턴스입니다. EC2 인스턴스는 일종의 서버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EC2 인스턴스를 갖다 VPC 내에서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프라이빗 IP가 부여가 돼요. 그리고 개별 인스턴스에다가 외부에서도 통신할 수 있는 퍼블릭 IP를 갖다가 할당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어떤 네트워크 트래픽이 어떠한 곳으로 갈지를 갖다가 결정해주는 규칙 세트입니다. 아래 이 화면에서 보시는 요 목적지, 타겟, 요게 일단 일종의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라우팅 테이블을 갖다가 이제 생성을 갖다 해가지고 쓰는 게 가능하고요. 보통 VPC 내에서는 VPC는 뭐 이렇게
뭐 10.0.0.0에 16비트 같이 만드는데요. 16비트라는 의미는 2의 16승계에 IP를 갖다 여기다 할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2의 16승계면은 한 6만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다시 말해 한 6만 5천 대 정도의 서버에다가 IP를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6만 5천 대를 갖다 하나의 통해서 관리를 갖다 하시려면은 아무래도 너무 힘드시겠죠?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갖다가 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좀 약간 그룹을 갖다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그룹으로 만드는 게 바로 서브넷입니다. 이런 서브넷을 갖다 또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 어느 서브넷에 어떠한 서버가 위치를 하고 그 서버로는 어떠한 경로로 갈 것인지를 정의하는 게 바로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은 외부로부터 좀 원하지 않는 트래픽이 들어오거나 어떤 해커의 침해 등을 갖다 막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거를 도와주는 도구로 저희는 네트워크 ACL과 그 다음에 보안 그룹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저희가 보통 방화벽이라 불러요. 방화벽은 일종의 뭐 IP랑 포트를 갖다 정의를 하고 해당 뭐 내가 정의를 한 IP 대역과 포트 위에는 우리 쪽에 출입하는 것을 갖다가 차단하겠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굳이 2개 정도의 이런 방화벽을 갖다가 제공하는 거는 이게 하나는 스테이트 리스하고 하나는 스테이트 풀한 성격을 갖다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2개를 일반적으로 쓰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스테이트 풀하게 작동을 합니다. 스테이트를 갖다가 유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세션 정보들을 갖다가 계속 그러니까 유지를 갖다 해서 쓰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스테이트 풀하게 쓰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안 그룹은 애플리케이션이 위치하는 EC2 레벨에서 보통 적용을 해요. 반면에 스테이트 리스하다는 거는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일회성 정보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빠르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위치하는 EC2 레벨보다는 좀 더 큰 상위 네트워크 레벨인 서브넷 단위에서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서 씁니다. 근데 통념상 보안 그룹만 이용하시면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안 그룹을 많이 쓰고요.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ACL은 좀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AWS를 갖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고객의 데이터 센터랑 AWS를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론 데이터 센터에서 AWS 환경을 갖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거는 정말 공개된 망이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랑 AWS 상에 좀 더 안전한 경로를 갖다 만들길 원해요. 보통 AWS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그래서 VPN이라는 일종의 암호화 기법을 갖다 이용한 터널을 뚫어놔요. 전용 터널을 갖다 뚫어서 이용을 갖다 하는 것을 갖다 이용하시거나 또는 아예 전용 회선을 갖다가 AWS랑 고객사 데이터 센터 간에 이렇게 뚫어 놓습니다. 이런 전용선을 갖다 우리는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2가지 방식을 갖다 이용해서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연결을 해서 일반적으로 쓰게 되겠죠. 그리고 고객은 반드시 뭐 VPC를 갖다가 하나의 리전에서 하나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가상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수의 VPC를 만들면은 얘는 격리된 네트워크 환경이거든요. 격리돼서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2개의 VPC가 통신을 갖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 VPC랑 VPC를 갖다가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할 텐데 그것을 저희는 VPC 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VPC의 숫자가 막 수백 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VPC와 VPC를 갖다 연결하는 피어링도 거기에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VPC 간의 연결, 이 VPC 피어링이 수백 개 이상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리가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중간에 뭔가 허브 역할을 갖다 하는 거 하나를 갖다 두고 각 VPC는 이 허브에 연결하고 허브를 통해서 다른 VPC로 통신하면은 아무래도 그 경로가 단순화되고 훨씬 더 관리가 용이해지겠죠. 일종의 이런 허브 역할을 갖다 하는 게 트랜짓 게이트웨이입니다. 물론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다른 VPC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를 갖다 연결하는 등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일종의 네트워크 허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